방평하기가 굉장히 컸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게 선거가 끝나서 국민들 심판을 받았으니까 다 면죄부 받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사실 도지사라는 그 큰 공직을 맡은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 문제로서는 그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꼬리표로 따라다닐 겁니다. 이게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취했던 대응법은 트럼프 방식이죠. 부인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근데 최소한 우리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단 정직성 이런 거 덕목으로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 제기를 그 여배우가 했을 때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이라는 공직 후보자가 정직하게 또는 합리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했는가. 이제 그 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거예요, 지금. 이 사안 자체를 보면 법리적으로는 되게 복잡해요. 우리가 이 문제를 법리적으로 다룰 수는 없고요. 공직 후보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뤄야죠. 평가를 해야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문제를 유권자들은 도지사를 선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건의 중대성이 얼마나 크다고 볼 것인가. 이 사람은 결격자다라고 판단할 것인가. 찜찜해. 그렇지만 찍어는 줘야겠어라든가. 이런 다양한 태도가 있어요. 근데 선거 결과 나타난 걸 보면 무효표의 숫자라든가 이런 걸 나중에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무효표가 어떤 무효표인지. 근데 유독 도지사 투표지만 백지 투표가 많았다든가 이러면 불만 표시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잘 헤아려 봐야 되고요. 근데 바른미래당이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 고발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거를 부인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른미래당이나 뭐 이런 야당의 주장인데 그래서 당선은 되었지만 이미 데미지를 엄청나게 입었어요. 치명상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중상을 입었어요. 계속 거론이 되고 남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부선 씨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공방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정치권에서 계속될 여배우 스캔들의 그 파장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먼저 지난 주말 사이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부선 씨가 서로 SNS를 통해서 주고받은 내용이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반대했던 어떤 문재인 지지자들이 김부선 의원을 후원하는 그런 이제 김부선 배우죠. 김부선 배우를 후원하는 이제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그러면 나도 김부선 씨를 돕겠다 이러면서 모금운동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니 이번에 김부선 씨가 제발 정치권에 날 이용하지 마라, 신경을 꺼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옥신각신했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이제 김부선 씨가 오히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을 겨냥해서 한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태경 의원도 오해가 풀어서 다행이다. 자기도 이제 관여를 더 이상 않고 김부선 씨가 명예를 회복하도록 돕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정리가 됐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 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김부선 씨의 말을 보면은 뭐 하태경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뭐 얘기를 하면서도 그 남긴 글을 보면은 특정 의원들을 겨냥한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뭐 그렇죠. 거기다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한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딱 이렇게 명기를 했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썼기 때문에 결국 김부선 씨로서는 자신은 정직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어떤 많은 고민 속에서 자신의 일을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국면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한 것이지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이 스캔들이 다시 한번 회자가 되고 크게 터졌고요. 본인이 직접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TV토론에서 이게 김영한 후보를 통해서 언급되면서 본인이 통쾌하다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닐 텐데요. 그렇죠. 파장은 충분히 예상했겠죠. 그리고 네. 뭐 주간 동안 통화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하여튼 김부선 씨가 김영한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보고 이제 통쾌했다 얘기할 정도로 어쨌든 이 문제가 다시 수면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인에게 뭐 거부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파장을 예상했을 테고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여튼 이 문제가 계속 확대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김부선 씨가 근데 저희가 과거에 짚었지만 계속 말이 오락가락한 측면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당선인과 관련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오락가락하면서 이 문제 어떻게 보면 좀 확대한 또 당사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 문제가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부선 씨를 돕고자 하는 후원금이 지금 쇄도하고 있다고요. 현재까지 무려 2천만 원이 모였고 지금 김부선 씨한테 실제로 전달이 된 거죠? 네, 됐습니다. 해경궁닷컴이라는 곳인데요. 네. 이 단체도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뭐 재밌다기 표현은 좀 그런데 사실 지난번 대선 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제 해경궁 김씨 이 아이디가 누구 거냐 이걸 두고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즉 이제 그 이재명 당선인의 이제 부인의 그런 아이디였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이 있으면서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사실 그분들의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네. 모임에서 김부선 씨를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2천만 원이나 모아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맙다라고 이제 돈을 받았는데 네. 사실 이 문제가 보면 이 겉에서는 뭐 김부선 씨와 뭐 이런 뭐 닷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주장처럼 보이지만 그 좀 뿌리를 보면 사실 이제 친문 지지 세력 즉 이제 이 정권을 탄생시켰던 지지 세력 간에 굉장히 분열적인 어떤 그런 양태가 좀 있습니다. 즉 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어떤 그 그룹 사이에서 어떤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공방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 상당히 이 문제가 실제로 지지층의 분열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경찰이 일단 여배우 스캔들을 포함해서요. 이와 관련된 이재명 당선자 관련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경찰이 이재명 당선자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고발장의 내용들이 이런 거죠. 이제 네.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본인은 부인을 했는데 이거를 바른미래당에서는 있는 사실이 아닌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만약에 불륜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게 어떤 형사처벌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에 관한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부분이 적용이 될지 일단 법률 검토를 할 것 같고요. 강제 입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형이 입원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지금 당선자가 공개한 서류의 가족 명의나 이런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의원이 됐는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서류 검토가 아마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그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남 FC가 구단주가 성남시장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이 지원하게 한 부분이 뇌물이라는 주장을 한 것인데 과연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봐야 될지 제3자 뇌물죄가 과연 이재명 시장의 이 이익과 연관이 됐는지를 착수해 봐야 되는 건데 저는 수사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경찰이 그러면 조사만 하다가 그냥 마무리한다는 거죠? 홈톤하게 고발을 해서 이게 과연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인지. 네. 조사를 만약에 착수하게 된다고 하면, 수사를 착수하게 된다고 하면 도지사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수사를 착수를 해서 수사라고 하는 게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적으로 성립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부터 수사의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만약에 뭔가 문제가 될 것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라면 도지사라도 수사를 할 것이고 100만 원 이상의 어떤 뭐 벌금형 이상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자료를 잃은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사실 어제 우리 제 인터뷰 보고 좀 이렇게 실망하신 분 많으시죠? 저도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굳이 변명하자면 제가 너무 호되게 당한 데다가 어제는 사실 이제 언론사들하고 다 약속을 했어요.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자. 그런데 단 한 군데 예외도 없이 다 이렇게 과거 얘기, 뭐 사실 근거 없는 이야기 그런 얘기해서 제가 좀 언짢았는데 그냥 안 하겠다고 그거 절대 안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또 그러고 또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제 부족함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고요. 이거는 또 수양해야지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좋은 이런 환경에서 제가 뭘 해왔던 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어려운 환경을 지금까지 넘어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감사해요. 당신도 고맙지요.
정말 감사하죠. 특히 유세 때 이렇게 아침 새벽부터 똑같이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손 흔들어 주시고 정말 손바닥이 터지게 진짜 박수 쳐주시고 목 터져 이재명 외쳐주시고 진짜 눈물 나요. 진짜 눈물 나. 왜 드세요? 아니, 너무 감사한데 네. 정말 감사해요. 네. 동현 씨가 이제 승자의 아량으로 뭐 이런 거 쓰셨는데 맞습니다. 예, 어쨌든 뭐 어려운 과정이지만 넘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답하는 길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주어진 일, 또 저에게 기대하시는 여러 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갑자기 천국을 만들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남시정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진짜 공직자들이 이제 주어진 권한 가지고 잘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겠다. 그런 걸 제가 이제 실제 좀 겪었죠. 경기도야 권한도 크니까 또 면적도 넓고 또 주민 우리 도민 수도 엄청나니까 제가 하기에 따라서 정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시장의 1시간은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이제는 제 1시간이 1300만 시간 아니겠어요. 정말 몸이 부서지게 일해야죠. 제가 30분 또는 1시간 더 일하면 1300만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도지사로서의 책임을 정말 충실하게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놀랍고도 또 고마운 것은 그들의 그 엄청난 저항 속에서도 저를 이 자리로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잊지 않을 겁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권력과 손잡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 뭐 이렇게 아부하거나 거기한테 부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지금 3,125분이 보고 계신데요. 또 다른 분들도 보시겠지요. 3,000명 곱하기 한 10배, 100배 이 많은 분들이 저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만들어줬듯이 제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세상의 환경을 바꾸고 거기서 또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분들이 생겨나고 또 그걸 아시는 분들이 저를 격려해주고 또 그걸 통해서 또 한 발짝 더 나가고 이럴 수 있다면 저야 정말로 잘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거 하다가 뭐 도지사에 쫓겨나면 뭐 딴 거 하면 되지요. 그래서 당신도 그러잖아요. 사실 이 사람은 안 하길 바래요. 그건 안 되지. 응원해 주시는 분인데. 아니 이 사람은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다 말이지. 개인적으로 이거 왜 하냐고. 사실은 변호사 할 때 돈 훨씬 더 많이 벌고 돈 들어서 편하니까.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니까. 인생 얼마나 길다고. 그거 뭐 하려고 이런 거 하냐. 이 양반 얘기거든요. 저도 그 일면 동의해요. 근데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가만히 있으면 죽은 것 같아요. 뭘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앞으로 가지 않으면 죽은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나? 내가 옛날에 왜 좀 할 일이 없으면 잠깐 그 시간에 바둑 두는 사람 찾으러 동네 다녔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 나 이제 조용히 살아야지 이런 말 하면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요. 이것도 무슨 일 생기겠구나.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그런 게 재밌어요, 사실은.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거기서 뭔가 성과가 만들어지고 또 그거를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이나 특히 이제 제 이런 작은 기여로 혜택 보는 사람들 보면 진짜 기뻐요. 제가 변호사 할 때 그 무죄 판결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러면 근데 실제로 막 감옥 갔는데 실형 살고 있는데 1심에서 유죄 받아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 막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무죄 판결 받는 거 엄청나게 어렵고요. 근데 그것도 거의 뭐 무료 봉사 하고 이러면 진짜 힘든데 그 악착같이 해가지고요.
그 무죄 판결을 받고 그분들 막 온 가족이 몰려와서 고맙다고. 뭐 돈은 없으니까 뭐 진짜로 뭐 집에 있던 거 싸가지고 오고 이런 분들 보시면 진짜 내가 살아 있음을 제가 사는 의미를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아예 뭐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또 상당한 인력을 가지고 제 사인 한 개면 예를 들면 5,500억을 우리 시민들한테 벌어줄 수 있는 이런 걸 하니까요. 너무 재밌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질 거냐를 놓고 막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로 지금 전쟁터거든요. 옛날엔 죽였잖아요. 총칼로 죽여가면서 그런 권한을 차지하려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투표로 결정하니까 그래도 얼마나 우아합니까? 저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물론 이제 뭐 그 연탄가스 그런 걸 뭐 준비해리 저 이제 그런 시대도 아니고 죽지는 않을 테고 기껏 한다는 뭐 잃는다는 게 겨우 뭐 공직 자리 잃는 건데 거기에 비하면 얻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재밌어요 사실은. 근데 가끔 아프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니까 뭐 고통스럽죠. 근데 그것도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이 등산은 올라갈 때 힘들수록 올라갔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산이 높은 만큼 계곡이 깊은 거고 또 가파르게 올라갈수록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또 힘들수록 더 높은 산에서 세상을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까 댓글에 네. 평생 생긴 대로 사실 듯. 맞아요. 칭찬인가? 제가 칭찬인가요? 평생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아니 진짜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보고 누가 아니 왜 그렇게 인생을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맨날 그러시잖아. 이제 그렇게 고생했으면 편케 살지. 내가 좀 전에 어머니 전화 드렸는데 전화는 말씀을 좀 하시대. 이게 저는 내 운명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타고난 걸 뭐 이게 재밌어요 사실은. 지나고 나면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동 왜 하세요? 뭐 축구 하시는 분들 그 힘든 거 왜 공차느라고 더운데 뜁니까? 재밌잖아요. 에너지도 투여하고 살아있음도 느끼고 더군다나 제 작은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정말로 저로서는 의미 있게 살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조금이라도 뭐 혜택을 본다고 그럴까요? 뭐 좀 나아지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데 그 뺏는 재미가 있어요. 그 못해먹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전에 그 대장동 사업 제가 그걸 못하게 하고 제가 그걸 몇 번 페이스북에 썼던 이유가 너무 통쾌해가지고 그 동생은 뇌물 받아가지고 막 로비하고 그 형은 국회의원인데 그 저거 했단 말이에요. 그 LH에다가 국정감사한테 압력 넣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 시장 경쟁 상대였어요. 그분이 됐으면 이제 그렇게 됐겠죠. 근데 제가 당선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을 뻔한 5,500억을 제가 뺏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뺏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돈 받고 이래가지고 막 감옥 가고 정치적 타격도 컸죠. 제가 자꾸 그 사람 이름을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래도 고소도 2번 당했는데 근데 무혐의 됐어요. 왜냐하면 공인이 한 일을 공적인 일이니까 사실대로 얘기한 거니까 죄가 안 되죠. 그런데 제가 그 얼마나 통쾌했던지 너무 재밌었어요. 그 나쁜 사람이 뭘 먹으려는 걸 입안에 들어가는 걸 탁 뺏어가지고 주변에 구경하시던 분들은 쫙 나눠주는 재미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 그래 임꺽정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심한가? 심해요. 심해요. 진짜 왜 여러분들 임꺽정 영화 보면 신나죠? 그 막 탐관 놀이 거 뺏어가지고 이렇게 뭐 굶주린 이렇게 민중들한테 나눠주는 거 이런 거 보면 막 통쾌하잖아요. 그래서 영화 보시는데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좀 몇백억씩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 거, 막 몇천억씩 막 먹는 거 확 뺏어가지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거나 아니면 뭐 우리 시를 위해서 쓰고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좀 약간 못된 취미일 수도 있어요, 그죠? 누가 옛날에
저보고 조선시대에 났으면은 반란 녀석이라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표정 조선시대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저보고 반골 기질이 너무 세다고 그런데 홍길동 아니고 자기 고길동이. 고길동 아 임꺽정 아니고 홍길동 아니고 고길동이랍니다. 방평하기가 굉장히 컸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선거가 끝나서 국민들 심판을 받았으니까 다 면죄부 받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사실 도지사라는 그 큰 공직을 맡은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 문제로서는 그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꼬리표로 따라다닐 겁니다. 이게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취했던 대응법은 트럼프 방식이죠. 부인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근데 최소한 우리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단 정직성, 이런 거 덕목으로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 제기를 그 여배우가 했을 때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이라는 공직 후보자가 정직하게 또는 합리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했는가. 이제 그 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거예요, 지금. 이 사안 자체를 보면 법리적으로는 되게 복잡해요. 우리가 이 문제를 법리적으로 다룰 수는 없고요. 공직 후보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뤄야죠. 평가를 해야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문제를 유권자들은 도지사를 선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건의 중대성이 얼마나 크다고 볼 것인가. 이 사람은 결격자다라고 판단할 것인가. 찜찜해. 그렇지만 찍어는 줘야겠어라든가. 이런 다양한 태도가 있어요. 근데 선거 결과 나타난 걸 보면 무효표의 숫자라든가 이런 걸 나중에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무효표가 어떤 무효표인지. 근데 유독 도지사 투표지만 백지 투표가 많았다든가 이러면 불만 표시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잘 헤아려 봐야 되고요. 근데 바른미래당이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 고발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거를 부인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른미래당이나 뭐 이런 야당의 주장인데 그래서 당선은 되었지만 이미 데미지를 엄청나게 입었어요. 치명상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중상을 입었어요. 계속 거론이 되고 남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부선 씨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공방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정치권에서 계속될 여배우 스캔들의 그 파장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먼저 지난 주말 사이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부선 씨가 서로 SNS를 통해서 주고받은 내용이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반대했던 어떤 문재인 지지자들이 김부선 의원을 후원하는 그런 이제 김부선 배우죠. 김부선 배우를 후원하는 이제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그러면 나도 김부선 씨를 돕겠다 이러면서 모금대 동참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니 이번에 김부선 씨가 제발 정치권 날 이용하지 마라, 신경을 꺼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옥신각신했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이제 김부선 씨가 오히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을 겨냥해서 한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태경 의원도 오해가 풀어서 다행이다. 자기도 이제 관여를 더 이상 않고 김부선 씨가 명예를 회복하도록 돕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정리가 됐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 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김부선 씨의 말을 보면은 뭐 하태경 부선 씨를 돕고자 하는 후원금이 지금 쇄도하고 있다고요. 현재까지 무려 2천만 원이 모였고 지금 김부선 씨한테 실제로 전달이 된 거죠? 네, 됐습니다. 해경궁닷컴이라는 곳인데요. 네. 이 단체도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뭐 재밌다기 표현은 좀 그런데 사실 지난번 대선 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제 해경궁 김씨 이 아이디가 누구 거냐 이걸 두고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즉 이제 그 이재명 당선인의 이제 부인의 그런 아이디였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이 있으면서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사실 그분들의 또 모임이 있습니다. 그 네. 모임에서 김부선 씨를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2천만 원이나 모아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맙다라고 이제 돈을 받았는데 네. 사실 이 문제가 보면
이 겉에서는 뭐 김부선 씨와 뭐 이런 뭐 닷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주장처럼 보이지만 그 좀 뿌리를 보면 사실은 이제 친문 지지 세력, 즉 이제 이 정권을 탄생시켰던 지지 세력 간에 굉장히 분열적인 어떤 그런 양태가 좀 있습니다. 즉 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어떤 그 그룹 사이에서 어떤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떤 그냥 어떤 공방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 상당히 이 문제가 실제로 지지층의 분열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경찰이 일단 여배우 스캔들을 포함해서요, 이와 관련된 이재명 당선자 관련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경찰이 이재명 당선자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고발장의 내용들이 이런 거죠. 이제 네.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본인은 부인을 했는데 이거를 바른미래당에서는 있는 사실이 아닌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죄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만약에 불륜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게 어떤 형사처벌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에 관한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부분이 적용이 될지 일단 법률 검토를 할 것 같고요. 강제 입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형이 입원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지금 당선자가 공개한 서류의 가족 명의나 이런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입원이 됐는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서류 검토가 아마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그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성남 FC가 구단주가 성남시장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이 지원하게 한 부분이 뇌물이라는 주장을 한 것인데 과연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봐야 될지 제3자 뇌물죄가 과연 이재명 시장의 이 이익과 연관이 됐는지를 착수해 봐야 되는 건데 저는 수사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경찰이 그러면 조사만 하다가 그냥 마무리한다는 거고? 험촌하게 고발을 해서 이게 과연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인지. 네. 조사를 만약에 착수하게 된다고 하면, 수사를 착수하게 된다고 하면 도지사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수사를 착수를 해서 수사라고 하는 게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적으로 성립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부터 수사의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만약에 뭔가 문제가 될 것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라면 도지사라도 수사를 할 것이고 100만 원 이상의 어떤 뭐 벌금형 이상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자료를 잃은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사실 어제 우리 제 인터뷰 보고 좀 이렇게 실망하신 분 많으시죠? 저도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굳이 변명하자면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뭐 얘기를 하면서도 그 남긴 글을 보면은 특정 의원들을 겨냥한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뭐 그렇죠. 거기다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한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딱 이렇게 명기를 했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썼기 때문에 결국 김부선 씨로서는 자신은 정직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어떤 많은 고민 속에서 자신의 일을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국면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한 것이지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이 스캔들이 다시 한번 회자가 되고 크게 터졌고요. 본인이 직접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TV토론에서 이게 김영한 후보를 통해서 언급되면서 본인이 통쾌하다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닐 텐데요. 그렇죠. 파장은 충분히 예상했겠죠. 그리고 네. 뭐 주간 동안 통화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하여튼 김부선 씨가 김영한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보고 있는데 통쾌했다 얘기할 정도로 어쨌든 이 문제가 다시 수면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인에게 뭐 거부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파장을 예상했을 테고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여튼 이 문제가 계속 확대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김부선 씨가 근데 저희가 과거 짚었지만 계속 말이 오락가락한 측면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당선인과 관련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오락가락하면서 이 문제 어떻게 보면 좀 확대한 또 당사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 문제가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